94 수능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봤던 수능. 시그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바로 정답이 보여버리는 거의 그런 수준의 수능이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25학년도 6형 37번. 지난 30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거 유튜브에 좀 올려줘서 우리 부모님들이 수능의 현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장난 아니야 지금! 자, 이게 순서 문제 풀이법도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 일단 순서 풀이를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용어 정리를 할게요. 용어 정리. 바로 머리와 꼬리라는 용어 정리입니다. 자, 머리는 뭐냐면 지금 A, B, C가 있는데 A의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머리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꼬리는 두 번째 문장부터 더 있으면 끝까지. 옛날 수능은 A, B, C가 다 한 문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수능이 점점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길어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보통 A, B, C가 각각 두 문장씩 나옵니다. 가끔 어떤 건 한 문장 나올 때 있고 가끔 어떨 때 세 문장 나올 때 있어요. 근데 국룰은 뭐다? 두 문장 식으로 보통 분배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거 94 수능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봤던 수능. 이런 거 보면 이제 엄마 이런 거 시험 봤으면서 지금 나한테 이거 뭐야? 자, 순서 문제예요. 똑같아요. 발문이. 요게 박스고 A 한 문장, B 한 문장, C 한 문장. 그리고 A, B, C 앞에 이렇게 명확하게 for example 그리고 비슷하게 to begin with. 우선이가 이게 첫 번째겠죠. similarly 예시 나열할 때 쓰기 때문에 예시 먼저 나오고 그다음 나열되는. 와, 그래서 이게 시그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바로 정답이 보여버리는 거의 그런 수준의 수능이었어요. 옛날에 이랬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A가 세 문장, B가 한 문장도 엄청 길어. 네 줄이야. 두 문장, C가 세 문장.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원래 이때는요. 한 문장일 때는 요 A가 하나의 내용이고 B가 하나의 내용이고 C가 하나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점점 길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의 첫 문장에 나왔던 내용과 선생님이 이거 좀 단순화시킨 건데 파인애플 있죠. 근데 A의 꼬리에는 뭐가 나옵니까? 수박이 나오고 있죠. 자, A가 통으로 하나의 메시지 파인애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앞에서는 파인애플 얘기했다가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갈 때 갑자기 내용이 수박으로 살짝 바뀌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요즘에 결정적 트렌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순서를 잘 읽는 친구들은 어떻게 읽는 거냐면 이렇게 통으로 읽지 않습니다. A 첫 문장을 딱 읽고 이 내용을 파악하고 그 다음 문장에서 이렇게 새롭게 수박 내용이 나왔을 때 그걸 정확하게 포착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순서 문제 잘 푸는 친구들은. 문제가 그렇게 출제되기 때문에. 이 변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머리, 꼬리라고 이름을 나눠놓은 겁니다. 분리해서 보자고. 레이블링을 딱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푸는 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순서가 36에서 37번 중 후반부에 나오는데 박스 내용을 잘 읽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 제시된 이 박스 내용을. 정독 별표. 왜 정독해야 되냐? 마음이 급해요. 후반부가 되면. 그래서 여기를 엄청 애들이 휘날겨 읽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다음 A, B, C를 읽어도 연결성 판단을 못해요. 내용을 읽어야지. 그래서 정독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정독 한번 해볼게요. 박스 무슨 내용이죠? 사과라는 내용을 담고 있구나 정도가 머리에 이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뭘 하냐면 이제 박스와 A 머리, 박스와 B 머리, 박스와 C 머리. 즉 박스와 A, B, C 각각의 첫 문장을 연결해보면서 뭐 한다? 연결성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이 중에서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푸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박스 읽고요. 그 다음에 A 읽고 B 읽고 C 딱 읽은 다음에 순서대로 C, A, B. 전 이렇게 푸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풀리면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잘 풀리면.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게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요즘은 정보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촤르르 본 다음에 이거를 딱딱딱딱 붙이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첫 문장씩만 보시면서 연결성을 판단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바로 글을 가지고 하지 않고 이렇게 좀 과일로 귀엽게 단순화시켜봤어요. 자, 박스는 사과예요. A 머리는 무슨 얘기하고 있죠? 파인애플. 무슨 표시해야 되겠습니까? 갑자기 내용이 사과에서 파인애플 바뀌니까 세모. X는 하지 마세요. X는 양립 불가능할 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하다 이거 할 수도 있잖아. 확률이 높진 않죠. 세모. 그 다음에 B 머리를 보니까 그들은 수박이다 하고 있어요. 이게 수박이에요? 아니죠. X. C는요. 예를 들어 있으니까 앞뒤가 같은 말인가? 질문해야 되고 사과라는 내용 다음에 구체적으로 또 사과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동그라미를 딱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부터 이해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C부터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A, B, C 중 하나로 확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뭘로 확정할 수 있어요? C로 확정할 수 있다. 자, 여러분 C로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C 계속 읽어야 되겠죠. C 꼬리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C 꼬리에 뭐 나오죠?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C 머리엔 사과 얘기를 했는데 C 꼬리에서는 뭘로 바뀌었어요? 파인애플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근데 이건 연결성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 글 안에서 바뀌어 있기 때문에 파인애플 얘기로 넘어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C 읽었으니까 이제 C 다음에 이제 선택지 C, A, B, C, B 있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 이제 A로 갈지 B로 갈지 연결성을 따져봅시다. 파인애플 어때요? 동그라미 할게요. 이 동그라미 두 개 완전히 잘 연결된 같은 말.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들은 합니다. 이게 X 하겠습니다. 대의가 없으면 세모예요. 자, 그러면 답 끝나버렸죠. 답 뭐예요? C A, B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소거가 탁탁 되고 그 다음 딱 남아서 풀리는 게 바로 전환도입니다. 너무 연결성만 판단하면 그냥 답이 쭉쭉쭉 나와버려요. 자, 그런데 그럼 순서가 다 이렇게 풀리느냐? 잘 보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만약 아래와 같이 처음에 C가 확정이 됐는데 근데 이게 모두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 밑에 보겠습니다. C 아까 꼬리가 파인애플이었잖아. 그럼 C, A 했는데 되죠? C, B 이것도 돼요.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중난도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둘 다 될 때, 자 그때 이 모양일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행동 영역이 뭐냐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건 뭐가 좀 더 괜찮은지 따지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누가 좀 더 이 파인애플이랑 닮았지?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죽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이제 C로 시작되는 게 확정됐으면 답은 CAB 아니면 CBA이기 때문에 뭘 해봐야 되냐면 이렇게 AB, BA를 해야 됩니다. 즉 아직 우리가 보지 않았던 A 꼬리와 B의 머리의 연결, B의 꼬리와 A의 머리의 연결을 따져봄으로써 후반부 연결에 집중해봄으로써 둘 중에 뭐가 적절한지를 따져보는 검증법입니다. 순서를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중난도는 거의 다 이렇게 풀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 B는 A 꼬리와 B 머리가 파인애플 서로 같으니까 잘 연결되는 반면 B, A는 수박 다음에 갑자기 파인애플 나오니까 연결성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정답 뭐다? CAB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순서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C가 되는데 A 되고 B 되는 경우 얼마나 많은데 기출해서 그럼 A, B, BA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케이스. 처음에 하나로 확정이 안 돼. 박스 뒤에 붙을 내용이 아까는 C로 그래도 확정이 됐잖아요. 확정이 안 되는 경우.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B도 되고 C도 되고. 살짝 선 넘는 문제들은 뭐도 나와요? A도 괜찮고 B도 괜찮고 C도 괜찮고. 와우. 그럼 어떻게 하죠? 자, 이때 해결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상상해 봅시다. 박스는 나뭇잎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A는 대조적으로라는 시그널이 나왔어요. 그럼 대조가 되는가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 도시가 나와요. 나뭇잎과 도시는 대조가 되기가 좀 어려운 범주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X라고 일단 할게요. 자, B. 이 영역에서의 연구는 앞 내용 가리킨 거 일단 맞다고 치고 내용 확인. 나뭇잎에서의 연구는 나무를 보여줍니다.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C. 그러나 자, 앞뒤가 다른 말인가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조그만 나뭇잎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큰 나무도 있습니다 하면서 그 규모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단순하면 B도 되고 C도 되고. 근데 아까 중난도 때는 처음에 C로 확정됐으니까 이제 남은 경우가 CAB, CBA밖에 없으니까 그게 차례대로 읽어봤죠. 근데 이거는 그럼 BAC, BCA, CAB, CBA를 다 읽어봐요? 여기에서 죽어요. 그거 하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꼬리를 봐야 돼요. 꼬리를. 이제 머리로는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B와 C의 꼬리를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 잘 들어요. 꼬리를 보는 게 핵심인데 사실 그 꼬리를 보라는 건 결국 B도 다 읽고 C도 다 읽으라는 거 아닙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자, 꼬리를 볼 때 중요한 스킬이 있습니다. 뭐냐? 자, B 되고 C 되고 하니까 B 꼬리와 이제 C 꼬리를 하나씩 볼 건데요. 이때!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별표 5개. 연결어, 부사어 등을 통해서 꼬리에서 소재가 바뀌는 곳이 있으면 그걸 주목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지금 B 꼬리를 봤는데 그냥 비슷한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C 꼬리를 보니까 올소 하면서 하나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면서 이 동그란 나무 말고 하나 더 이런 세모난 침엽수림을 여기서 올소를 통해 첫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주목을 한다는 거예요. 꼬리에서 새로운 소재가 나오는 거 이런 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볼게요. 이 꼬리를 읽고 꼬리 읽을 때 이런 거에 주목을 한 다음에 이게 어느 쪽 머리와 연결되는지를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어디랑 연결되나요? 이렇게 같은 게 딱 있죠. 같은 발길이 단단하게 연결되죠. 그래서 C랑 B가 붙는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고난도 문제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C, B가 이렇게 딱 연결되죠. 한 몸이 돼버리죠. 그럼 이제 선택지 2개 나왔습니다. A가 앞에 올지 A가 뒤에 올지만 차분하게 따져주시면 돼요. 어떻게든 꼬리를 보면서 이어지는 2개를 찾아. 2개를 찾으면 이제 나머지 하나가 앞에 올지 뒤에 올지만 하나씩 검토해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난도 순서 문제를 푸는 방법론이다. 끝이에요. 순서 문제 풀이법 3가지 패턴을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